달을 삼킨 사당의 무녀. 밤이 깊었다. 달이 사라진 밤.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왜냐하면 달은 없었다. 하늘에서 달이 사라졌다. 아무 이유 없이 모두가 두려워했다. 누군가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신을 진노하게 했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한 명의 여인만 있었다. 조용했다. 사당 안에서 하얀 무녀복을 입은 채, 그녀의 이름은 소연. 22살의 젊은 무녀였다. 그녀의 눈은 다르다. 마치 달을 본 것처럼, 마치 달 안을 본 것처럼. 실제로 소연은 몇 시간 전에 달을 삼켰다. 하늘 위에서 자신의 입으로 달을 집어 삼켰다. 그냥 그렇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아무도 모르는 채. 이제 달은 그녀의 몸 안에 있다. 밝은 빛이 자신의 내부에서 흐르고 있다.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그런 느낌. 마을 사람들이 사당 문을 두드린다. 소연, 소연 무녀.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신에게 빌어주세요. 달이 없어졌어요. 달이. 소연은 눈을 뜬다. 느릿하게. 그리고 일어난다. 느릿하게. 마치 달이 자신의 몸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처럼.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소연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달이 그녀의 눈 안에서 빛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물었다. 무녀님, 당신은 뭔가 아세요? 소연이 말했다. 내가 알고 있어. 달은 여기 있어. 자신의 배를 가리켰다. 사람들이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뭐라고요? 달이 당신 안에?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달을 삼켰어. 모두가 혼란스러워했다. 무녀님이 미쳤나? 아니면 신이 당신에게 뭔가를 하신 건가? 하지만 소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사당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고 말했다. 나를 따라와. 나는 너희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거야. 사람들이 따라 들어갔다. 사당의 지하로. 깊고 어두운 지하로. 거기서 소연은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이곳은 달의 방이야. 수백 년 동안 달과 나의 가족이 계약한 방.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무녀님,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 가족은 원래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는 달의 일부였어. 달의 분신이었어. 100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인간이 되었지. 하지만 우리는 항상 달과 연결되어 있었어. 때론 달을 보호해야 했고, 때론 달로부터 보호받아야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달이 위험했어. 큰 힘이 달을 집어삼키려고 했어. 그 어둠의 힘을. 그래서 내가 달을 먼저 삼켰어. 날 지키기 위해서, 달을 지키기 위해서. 한 남자가 나갔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사당 밖에서 소연에게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달을 삼켰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삼켰어요. 그리고 지금 힘들어. 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남자가 물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소연이 남자를 봤다. 당신은
누구예요? 남자가 대답했다. 나는 어둠의 조사자예요. 당신이 말한 그 어둠의 힘. 그것을 찾으려고 여기 왔어요. 그런데 당신이 달을 지켰군요. 소연이 놀랐다. 당신이 그 어둠을 알고 있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것은 모든 빛을 삼키려는 존재야. 달도, 태양도, 모든 별도. 그리고 당신이 달을 삼켰다면 이제 그것은 당신을 찾을 거야. 소연이 떨렸다. 그럼 내가 위험해요? 남자가 대답했다. 네. 하지만 나도 그것과 싸워왔어.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 둘은 사당 안으로 들어갔다. 깊은 지하로, 달의 방으로. 거기서 소연은 자신의 비밀을 모두 풀어놓았다. 내 이름은 소연이고 나는 무녀예요. 하지만 동시에 달의 분신이에요. 내 어머니는 달의 신이었고 내 아버지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둘 사이의 존재야. 남자가 물었다. 그럼 당신은 인간인가요? 아니면 신인가요? 소연이 대답했다. 둘 다. 그리고 둘 다 아니야. 나는 그저 존재할 뿐이야. 남자가 노두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달은? 당신 안에 그 달은 무엇이에요? 소연이 한숨을 쉬었다. 내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은 100년마다 한 번씩 다시 태어나. 달로부터. 그리고 또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지. 이번 100년의 순간이 지금이야. 남자가 이해했다. 그래서 당신이 달을 삼킨 거네요. 당신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그 어둠의 것이 당신의 어머니를 삼키지 못하도록.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지금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변환. 어머니와 나이. 남자가 물었다. 그 변화는 얼마나 오래 걸려요? 소연이 대답했다. 일주일. 딱 일주일. 그 사이에 어둠이 올 거야. 그리고 그때 우리는 준비돼야 해. 남자가 결심했다. 그럼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당신과 함께. 소연이 감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소연의 몸은 변했다. 달빛이 그녀를 통해 흐르기 시작했다. 밤에는 그녀의 피부가 빛났다. 낮에는 그녀가 어둠이 되었다. 그녀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어둠이 온다. 그것은 모든 빛을 삼킬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해. 준비는 단 하나야. 너희의 마음 안의 빛을 지키는 거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마음 안의 빛, 무슨 의미예요? 소연이 설명했다. 모든 인간 안에는 빛이 있어. 그것은 사랑이야. 희망이야. 꿈이야. 그 빛을 지키면 어둠은 너희를 삼킬 수 없어. 사람들이 그 말을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더 안아줬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친구에게 사과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다시 생각했다. 마을은 천천히 밝아졌다.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마침내 6일째 밤이 왔다.
소연의 몸은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이제 인간이 아니었다. 혹은 완벽한 인간이었다. 그녀의 선택에 따라 남자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소연이 대답했다. 내일 밤 어둠이 올 거야. 그리고 나는 이걸 막아야 해. 당신, 그리고 이 마을 모두의 빛을 지키면서. 남자가 묻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돼요? 소연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봤다. 하늘은 여전히 달이 없었다. 하지만 별들이 있었다. 수많은 별들. 그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소연이 말했다. 달이 내 안에 있는 동안 별들이 더 밝아진 거야. 이제 별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 남자가 알았다. 그럼 당신이 끝낼 때 달이 돌아오겠네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달이 돌아올 거야. 하지만 나는 이전과 다를 거야. 내가 달의 일부를 가져갈 거니까. 영원히. 그렇게 마지막 밤이 왔다. 어둠이 마을을 감쌌다. 진짜 어둠. 완전한 어둠. 사람들은 무서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마음 안의 빛을 지켰다. 소연은 마을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 자신의 입을 벌렸다. 달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천천히, 아름답게, 고통스럽게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서 어둠과 만났다. 두 거대한 힘의 충돌. 빛과 어둠, 달과 그림자. 소연이 중간에 섰다. 그녀의 몸은 흔들렸다. 양쪽의 힘이 그녀를 밀어냈다. 하지만 그녀는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남자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빛이 소연을 통해 흘렀다. 소연에서 달로. 달은 그 빛으로 더욱 밝아졌다.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이 물러갔다. 검은 것은 사라졌다. 밤하늘에 달이 떠올랐다. 모두가 환호했다. 소연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몸이 빛났다. 하지만 다른 빛, 내부의 빛. 남자가 그녀를 안았다. 소연이 말했다. 이제 나는 인간이 되어야 해. 완전히. 더 이상 달의 일부가 아닌. 남자가 물었다. 당신은 괜찮아요? 소연이 미소 지었다. 네, 나는 행복해.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인간이 되기로, 너와 함께 살기로, 이 마을을 지키기로. 시간이 지났다. 1년이. 소연은 더 이상 무녀가 아니었다. 단지 소연이었다. 마을의 한 여인.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피부에는 여전히 달빛이 비추었다. 마치 그녀 안의 달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남자는 매일 밤 그녀를 봤다. 달빛 아래에서. 그리고 사랑했다. 그 빛을 가진 여인을. 마을 사람들도 달을 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본다. 그들은 안다. 달이 돌아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희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소연과 남자에게는 아이가 생겼다. 딸이었다. 그 딸은
낮에는 인간이고 밤에는 별처럼 빛난다. 그렇게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었다. 세대에서 세대로 달과 인간 사이의 그런 순환. 그리고 모두가 안다. 언젠가 그 딸도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어둠 혹은 빛, 그림자 혹은 달, 인간 혹은 신.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이니까. 달처럼 밤하늘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떠오르는. 결국 이것도 하나의 혼례식이다. 달과 인간이, 세계의 빛과 어둠이, 모든 것이. 달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변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변환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태어난다. 아기는 자라났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이제 10살이 되었다. 어느 날 밤 그 아기는 처음으로 꿈을 꿨다. 그 꿈 안에서 할머니를 만났다. 소연이었다. 소연이 말했다. 넌 이제 준비 시간이 돼가고 있어. 아기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 난 뭘 준비해야 해? 소연이 대답했다. 넌 선택할 준비를 해야 해.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선택. 너는 달인가? 인간인가? 혹은 그 둘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가? 손녀가 울었다. 그건 너무 어려워. 소연이 손녀를 안았다. 그래, 정말 어려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야. 그리고 우리의 축복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 손녀가 깼다. 그 꿈에서 어머니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손녀가 어머니를 깨웠다. 엄마, 할머니를 봤어. 어머니가 일어났다. 그래?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손녀가 말했다. 선택하라고. 준비하라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시작이야. 자, 나를 따라와. 어머니는 손녀를 사당으로 데려갔다. 깊은 밤, 별들이 가득한 밤, 사당의 지하, 달의 방. 거기서 어머니는 손녀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다. 벽에 새겨진 기호들, 세월이 지난 흔적들, 그리고 가장 중심에 거대한 거울. 거울 안에는 달이 보였다. 하지만 다른 달, 성스러운 달. 손녀가 물었다. 저게 뭐야?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것은 우리의 기원이야. 우리 가족이 만나는 곳이야. 저 거울을 통해 모든 세대가 만난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들의 어머니들도 모두가 거기 있어. 손녀가 거울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본다. 깊숙이 거울 속에 수백 개의 얼굴이 보였다. 모두 자신과 같은 눈빛을 가진, 모두 자신의 후손들이거나 조상들이었다. 손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에이, 이건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의 역사야. 우리의 인류야.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모두가 여기 있으니까. 동시에 모든 시간 속에 손녀가 물었다. 그럼 난 이들을 도와야 하는 건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하면 그렇게 되지. 손녀가 거울 속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자 거울이 반응했다. 손을 잡았다. 거울 속의 손이
손녀의 손을 잡았다. 소연의 손이었다. 소연이 거울 밖으로 나왔다. 아니, 나온 것처럼 보였다. 반은 거울 안에, 반은 거울 밖에. 소연이 말했다. 너는 준비됐니? 손녀가 대답했다. 네, 할머니. 나는 준비됐어. 소연이 손녀를 거울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렇지만 폭력적이지 않게, 온화하게, 자연스럽게. 손녀는 거울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깨어났다. 다른 곳에서, 거울 속의 세상이었다. 하지만 현실과 다르지 않았다. 단지 더 빛났다. 더 투명했다. 모든 것이 달빛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손녀가 말했다. 여기는 어디야? 소연이 대답했다.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집이야. 거울 속의 세상, 달의 세상, 달이 존재하는 곳. 손녀 앞에 나타났다. 직접, 완벽한 형태로. 그것은 달이 아니라 여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달이었다. 달을 의인화한 그런 존재. 달의 여인이 말했다. 환영한다. 작은 것이여. 넌 마침내 왔구나. 손녀가 무릎을 꿇었다. 당신이 할머니의 어머니? 달의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우리의 근원이야. 그리고 동시에 모든 달이야. 모든 밤이야. 모든 빛의 원천이야. 손녀가 물었다. 그럼 난 뭐가 되어야 해? 달의 여인이 대답했다. 넌 선택해야 해. 세 가지 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완전히 인간이 되는 것. 그러면 넌 모든 마법을 잃고 단순한 인간이 될 거야. 하지만 그 대신 자유로울 거야. 두 번째는 완전히 내 일부가 되는 것. 그러면 넌 이 세상에 머물 거야. 밤이 가는 한, 영원히. 그리고 세 번째는 둘 사이에 머무르는 것. 인간이면서 동시에 달이고, 낮이면서 동시에 밤이고, 현실이면서 동시에 꿈인 것. 손녀가 생각했다.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난 세 번째를 선택하고 싶어.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그들처럼. 달의 여인이 미소 지었다. 좋은 선택이야. 그럼 넌 이제 나와 만나는 의식을 거쳐야 해. 손녀가 물었다. 어떤 의식? 달의 여인이 대답했다. 넌 달을 삼켜야 해. 너의 어머니처럼, 너의 할머니처럼. 달을 받아들여야 해. 그리고 그것을 견디어야 해. 손녀가 달을 본다. 거기는 이제 현실이 아니었다. 손녀 자신도 현실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상징이 되었다. 손녀는 그녀의 입을 벌렸다. 그리고 달을 마신다. 아니, 삼켰다. 달이 그녀의 내부로 흘러들어갔다. 고통했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그것은 모든 고통이 그렇듯이, 그것은 모든 변환이 그렇듯이. 손녀는 빛났다. 그녀의 피부에서, 그녀의 영혼에서 달빛이 나왔다. 그리고 깨어났다. 현실로. 사당의 달의 방에서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다. 소연도, 아니, 소연의 영혼이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위, 하늘에서 두 개의 별이 더욱 밝게 빛났다. 손녀가 일어섰다. 이제
달라졌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넌 이제 우리 중 한 명이야. 완전히. 손녀가 자신을 봤다. 그녀의 손, 그녀의 팔, 그녀의 몸. 낮이었지만 달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감춰질 수 있었다. 혹은 드러낼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다. 손녀가 웃었다. 처음으로 완벽하게 자신인 상태에서 이제 난 뭐가 되고 싶어? 어머니가 물었다. 그것도 내 선택이야. 넌 무녀가 될 수 있어. 나처럼. 혹은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어. 우리 가족에게 정해진 운명은 없어. 단지 선택만 있어. 손녀가 말했다. 나는 일단 기다리고 싶어.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할머니가 뭘 했는지, 어머니가 뭘 했는지, 그리고 나는 뭘 할 수 있을지. 어머니가 안아줬다. 그것이 정답이야. 서두르지 말거라. 달은 밤새 하늘을 떠돌아. 우린 그럴 여유가 있어. 시간이 있으니까. 달은 사라지지 않아. 단지 변할 뿐이야. 그리고 우리도 함께 변할 거야. 손녀는 사당을 나갔다. 마을로. 낮은 밝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부에는 달빛이 흐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봤다.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 뭔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 아이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도 안 것이니까. 이 마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해가 졌다. 밤이 왔다. 손녀는 사당의 옥상에 올랐다. 거기서 달을 봤다. 달이 그녀를 봤다. 그들은 연결되어 있었다.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그런 연결로. 손녀가 말했다. 안녕 할머니. 안녕 할아버지. 아래에서 두 별이 더욱 밝게 빛났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니, 두 개의 별이 대답하고 있었다. 손녀가 계속했다. 나는 준비됐어. 이제부터의 모든 것에. 하지만 한 가지 알고 있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계속된다는 것을. 별들이 반짝였다. 그것은 승인의 반짝임이었다. 사랑의 반짝임이었다. 그리고 손녀도 반짝였다. 그녀의 피부가, 그녀의 눈이, 그녀의 영혼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봤다. 옥상에 서 있는 그 소녀를. 그리고 그 위에 달과 별들을. 그들은 안다. 새로운 무녀가 탄생했다는 것을.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도 예전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선택의 이야기, 변환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달처럼 끝나지 않고 계속 도는 그런 이야기. 제3부 시간의 반복. 10년이 지났다. 손녀도 이제 여인이 되었다. 22살. 할머니가 처음 무녀가 되었을 때와 같은 나이. 그리고 그녀에게도 아이가 생겼다. 아들이었다. 아들을 안고 손녀. 아니, 이제 그녀는 무녀 손녀가 아니라 무녀 세연이 되었다. 아들의 이름은 준민. 준민이가 처음으로 달을 봤을 때 세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왜냐하면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으니까. 같은 패턴, 다른 세대. 하지만 이번엔 차이가 있었다. 준민이는 처음부터 달을 알았다. 어머니가 그를 안고 밤하늘을 보여주었으니까. 준민이가 자랐다. 빨리, 매우 빨리. 그것도 우리 가족의 특성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르다. 준민이가 5살 때 그는 이미 말할 수 있었다. 달의 언어를. 세연이가 준민이에게 물었다. 넌 달과 말할 수 있어? 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달이 나한테 말해요. 세연이가 물었다. 뭐라고? 준민이가 대답했다. 당신은 강하다고. 내 엄마는 정말 강하다고. 그리고 내가 꼭 당신처럼 강해야 한다고. 세연이가 안았다. 아들을. 아니야. 넌 내 자신이어야 해. 강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해야 해. 준민이가 물었다. 강함과 진실의 차이가 뭐예요? 세연이가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강함은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야. 진실은 넌 그냥 그런 거야. 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진실하려고 할게요. 세연이가 미소 지었다. 그것이 모든 것이야. 시간은 계속 흘렀다. 준민이가 자라면서 그는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할머니의 어머니가 무녀였다면 준민이는 다른 길을 생각했다. 한날 그가 10살 때 그는 세연이에게 말했다. 엄마, 나는 무녀가 되고 싶지 않아. 세연이가 놀랐다. 그래? 그럼 넌 뭐가 되고 싶은데? 준민이가 대답했다. 나는 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 모든 것을, 모든 세대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 세연이가 이해했다. 그것도 좋은 길이야. 준민이는 그렇게 역사가가 되기로 선택했다. 무녀가 아니라 기록자로서 그의 어머니를 돕는 10년이 더 지났다. 준민이는 이제 모든 기록을 정리했다. 할머니 소연부터 할머니의 어머니부터 모든 선택, 모든 변환, 모든 사랑. 그리고 그는 책을 썼다. 달을 삼킨 무녀의 기록. 마을의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다. 그리고 그들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있는지. 책은 전 마을에 퍼졌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그리고 더 먼 곳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달의 마을, 무녀의 마을, 선택의 마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준민이는 계속 기록했다. 매일, 매밤. 그리고 그의 기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쓰는 행위가, 기억하는 행위가, 전승의 행위가. 세연이는 밤을 지키고 준민이는 역사를 기록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달을 섬겼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세연이는 몸으로, 준민이는 정신으로. 둘 다 필요했다. 둘 다 중요했다. 준민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첫 책을 완성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났다. 책을 읽은 여인. 그 여인이 준민이에게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진실해요. 내가 할 수 있을 뭔가를 느껴요. 준민이가 물었다. 그건 뭔가요? 여인이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쓰고 싶은 거요. 준민이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인이 손을 내밀었다. 준민이가 손을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손 맞추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새로운 선택에, 새로운 길이. 세연이가 이를 봤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다. 축하해. 준민이. 준민이가 물었다. 뭘 축하해요, 엄마? 세연이가 대답했다. 넌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여인이 물었다. 이 세계에 들어오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뭐든 이상하면? 세연이가 여인을 안았다. 아무도 이상하지 않아. 여기서는 모두가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이 되기를, 변환되기를, 그리고 계속되기를.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선택하고 싶어요. 이곳에 남기로,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로. 밤이 왔다. 세연이는 사당의 옥상에 올랐다. 준민이와 여인도 함께 올랐다. 달을 봤다. 그리고 별들을 봤다. 할머니의 별, 할아버지의 별, 그 외 많은 별들, 모든 과거의 무녀들, 모든 과거의 선택. 세연이가 말했다. 또 하나의 영혼이 왔어요. 이 여인을. 별들이 더욱 밝게 반짝였다. 환영의 반짝임. 그 여인도 밝기 시작했다. 달빛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별의 빛이 아니라 환영의 빛이었다. 여인이 물었다. 이게 뭐예요? 세연이가 대답했다. 넌 이제 우리 중 한 명이야. 공식적으로. 여인이 자신을 봤다. 그녀의 피부에 달빛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고통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럴 예정이었던 것처럼. 여인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환영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기쁨. 속하게 되었다는 기쁨. 선택받았다는 기쁨. 준민이가 여인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할 거예요? 여인이 대답했다. 네. 너와 함께. 그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준민이가 세연이를 봤다. 엄마, 책에는 어떻게 쓸까요? 세연이가 미소 지었다. 정확하게 써. 너는 역사가니까. 진실을 기록해. 그 진실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니까. 밤이 깊어갔다. 마을은 잠을 자고 있었다. 하지만 사당의 옥상에서는 새로운 의식이 일어나고 있었다. 옛날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기록의 의식. 준민이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또 하나의 영혼이 우리 마을에 왔다. 그리고 선택했다. 여기 남기로. 우리와 함께 하기로. 이것은 작은 기적이다. 매번 반복되는, 그리고 매번 처음인 그런 기적.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달이 더욱 밝아졌다. 준민이의 글씨를 본 것처럼 세연이는 마을을 순회했다. 밤을 지키고. 여인은 준민이의 옆에 앉았다.
함께 글을 읽었다. 준민이의 글씨가 정확하고 아름있었으니까. 그렇게 밤이 지나갔다. 그리고 새벽이 왔다. 준민이의 책에 새로운 장이 추가되었다. 제3부 시간의 반복.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준민이는 계속 쓸 것이었다. 평생.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영원히 달처럼 끝나지 않고 계속 도는 그런 이야기로 시간이 또 흘렀다. 준민이와 여인은 결혼했다. 아이들도 낳았다. 각 아이마다 다른 길이 있었다. 한 명은 무녀가 되기로 선택했다. 한 명은 기록자가 되기로 선택했다. 한 명은 다른 무엇이 되기로 선택했다. 상인, 예술가, 의사, 모두 다른 길. 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달을 섬기고 선택을 존중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연이는 늙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항상 밝았다. 달빛이 흐르는 눈. 한날 그녀가 50이 되었을 때 그녀는 준민이에게 말했다. 이제 시간이 되었어. 준민이가 물었다. 뭔 시간이요? 세연이가 대답했다. 내가 별이 될 시간이야. 준민이가 놀랐다. 엄마, 아직은. 세연이가 손을 들었다. 아니야. 시간이야.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너는 이제 충분히 강해. 아니, 충분히 진실해. 그리고 내 아이들도 성장했고, 내 아내도 이제 무녀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늘로 갈 시간이야. 준민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세연이가 말했다. 울지 마. 난 죽는 게 아니야. 단지 다르게 존재하게 되는 거야. 별로, 달의 딸로. 그리고 난 계속 너를 지킬 거야. 더욱 강하게, 더욱 깊이 있게. 그날 밤, 세연이는 사당의 지하로 내려갔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달의 방. 그녀가 처음 의식을 거행했던 그곳. 그리고 그녀는 손을 거울에 넣었다. 거울 속의 세계로. 그리고 별이 되었다. 하늘로 올라갔다.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하지만 다른 빛으로. 세연이의 빛은 노란색이었다. 따뜻한 황금색의 빛. 준민이가 하늘을 봤다. 어머니의 새로운 별이 떠올랐다. 이제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었다. 우리 가족의 모든 별들, 모든 선택의 증거, 모든 사랑의 증거. 준민이는 책을 들었다. 그리고 계속 썼다. 무녀 세연은 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모두를 위한 빛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된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별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살아있는 것에서 별로. 그런 순환 속에서 영원히 밤이 깊어갔다. 마을은 잠을 자고 있었다. 하지만 달은 깨어 있었다. 그리고 별들도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세대를, 다음 선택을, 다음 사랑을. 준민이의 아이들이 자랐다. 그리고 그들도 선택했다. 그들만의 길을, 그들만의 이야기를.
하지만 모두 같은 기원에서 시작되었다. 달에서, 선택에서, 사랑에서.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밤, 또 다른 선택, 또 다른 사랑. 우리의 책은 영원히 쓰여질 것이다. 준민이가 남기는 책으로, 그 다음 사람이 남기는 책으로, 그 다음 세대가 남기는 책으로, 모두가 추가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달을 삼킨 무녀의 이야기. 그것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다. 그것은 계속된다. 영원히. 달처럼 밤하늘에서 계속 도는 그런 순환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선택이 존경받는다. 모든 사랑이 기록된다. 그렇게 우리는 존재한다. 준민이의 아이들은 자라났다. 장남은 무녀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 이름은 민준. 그는 할머니 세연이처럼 밤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다른 것을 발견했다. 달의 방에서, 거울 앞에서 준민이가 민준에게 말했다. 거울을 자세히 봐봐. 정말로 자세히. 민준이가 거울을 봤다. 처음에는 자신의 얼굴만 보였다. 하지만 계속 봤다. 깊이 있게, 오래. 그러자 거울이 변했다. 자신의 얼굴 너머 다른 얼굴들이 나타났다. 모든 조상들, 모든 선택을 한 자들, 모든 별이 된 자들. 민준이가 말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준민이가 대답했다. 이것은 거울의 진정한 모습이야. 이것은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는 곳이야. 과거, 현재, 그리고 민준이가 물었다. 미래도요? 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래도. 민준이가 더 깊이 본다. 거울 속에서 아직 오지 않은 얼굴들이 보인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 아직 선택하지 않은 자들, 아직 별이 되지 않은 자들.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영원하구나. 준민이가 말했다. 그래, 우리는 영원해. 그리고 이것이 무녀가 아니라도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이야.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된다는 것을. 민준이는 이 새로운 깨달음을 준민이에게 전했다. 준민이는 책에 기록했다. 그리고 준민이의 아내도 배웠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거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 그런 깨달음들.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준이는 거울을 통해 어머니 세연이와 대화했다. 별에서, 하늘에서 세연이가 말했다. 잘했어, 아들. 넌 거울의 비밀을 찾았어. 민준이가 물었다. 어머니, 이 비밀은 얼마나 오래됐어요? 세연이가 대답했다. 이것은 할머니의 할머니부터 알았던 비밀이야. 아니, 더 오래. 달 자체가 아는 비밀이야. 모든 달이 가진 비밀. 빛과 어둠이 반사되는 그런 거울의 본질.
민준이가 물었다. 그럼 달도 거울인가요? 세연이의 목소리가 변했다. 더욱 깊어졌다. 그래, 달은 거울이야. 모든 밤하늘에, 모든 마음이, 그리고 달을 삼킨다는 것은 그 거울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야. 모든 과거와 미래를, 모든 자신과 남을, 모든 가능성을 민준이가 이해했다. 아, 그래서 할머니는 달을 삼켰군요. 세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우린 모두 조금씩 달을 삼키고 있어. 선택할 때마다, 사랑할 때마다, 기록할 때마다 모두가 달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준민이의 아내가 거울 앞에 왔다. 그녀도 거울을 봤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봤다. 아직 온지 않은 자신의 모습, 별이 된 자신.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구나. 모두가 별이 되는 길. 민준이가 아내를 안았다. 그래. 그리고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야. 밤이 깊어갔다. 사당 안 거울 앞에는 이제 여러 명이 모여 있었다. 준민이, 민준이,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다른 무녀들 모두 거울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것을 봤다. 우리 모두의 시간, 우리 모두의 선택, 우리 모두의 미래. 그것이 거울 속에 담겨 있다. 한 여인이 물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건가요? 우리의 미래를? 준민이가 대답했다. 네. 그런데 동시에 아직도 선택할 수 있어요. 미래가 이미 보여도 우린 계속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야. 그 여인이 말했다. 그럼 그건 이미 정해진 미래가 아니네. 미안해요. 준민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완벽해. 정확한 지적이야. 거울은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을 보여줘. 그리고 우린 그 가능성들 중에서 계속 선택하는 거야. 민준이가 추가했다. 그래서 거울은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의 증명이야. 아무리 많은 세대가 지나도, 아무리 많은 변환이 있어도 우린 선택의 자유를 잃지 않는다. 밤이 가고 새벽이 왔다. 모두가 사당을 떠났다. 하지만 거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도, 그리고 지금도, 모든 시간이. 동시에 준민이는 책을 들었다. 그리고 썼다. 거울의 깊이를 발견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거울 안에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동시에. 그리고 가장 신기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를 봐도 우린 자유다. 그리고 세대는 계속된다. 민준이는 가르쳤다. 그 다음 세대에게 거울의 비밀을, 선택의 자유를, 달의 의미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그리고 계속. 마을은 변했다. 이제 거울은 비밀이 아니었다. 모든 집에 거울이 있었다. 작은 거울, 큰 거울, 다양한 거울들. 하지만 모두 같은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다는 비밀. 사람들은 밤이면 거울을 봤다. 자신의 미래를 볼 기대로.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그렇게 마을은 더욱 의식적인 곳이 되었다. 모든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모든 순간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수십 년이 지났다. 준민이는 늙어갔다. 하지만 책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매일, 매밤, 거울을 보고, 기록하고, 전승했다. 준민이의 아내도 별이 되었다. 그녀는 준민이의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다. 함께 아내와 남편이, 그들의 사랑이 두 개의 별이 되었다. 서로 가까운 별,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도는 별들. 민준이는 그 별들을 봤다. 그리고 웃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세연이와 아버지가 웃었다. 별들이 깜빡였다. 환영과 축복의 깜빡임. 마을의 사람들도 봤다. 또 다른 별들이 하늘에 추가되었다는 것을, 또 다른 사랑이 영원해졌다는 것을, 또 다른 선택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밤하늘은 점점 밝아졌다. 별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가족의 별들, 우리 친구들의 별들, 우리 마을 모든 사람들이 될 별들. 하지만 달은 여전히 가장 밝았다. 모든 별의 어머니처럼, 모든 빛의 근원처럼. 그리고 거울은 여전히 사당의 지하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비추고 있었다. 민준이는 책을 완성하기로 결정했다. 아니, 완성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기로.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썼다. 이 책은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호출이다. 다음 세대에게 넌 계속해, 기록해.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변환을. 그리고 언젠가 넌 별이 될 것이고, 그때도 누군가는 계속 기록할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영원히. 달처럼, 거울처럼, 우리처럼. 그리고 민준이는 이 책을 손자에게 건넸다. 손자가 이를 받았을 때 손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될 것을, 자신이 선택할 것을. 왜냐하면 거울이 이미 보여줬으니까. 모든 가능성을, 모든 미래를, 모든 선택을. 그리고 손자는 펜을 들었다.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썼다. 제오부 거울 너머의 세상. 끝이 아닌, 계속, 정말로, 영원히 계속. 달이 떠 있는 한, 거울이 있는 한, 선택이 가능한 한, 사랑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마치며 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을 삼킨 사당의 무녀. 선택과 변환의 이야기, 사랑과 순환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변환, 우리가 매일 느끼는 사랑. 모든 밤에 달을 볼 때, 거울을 볼 때, 우리는 모두 작은 무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 이야기처럼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계속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계속 변환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계속 사랑하고 있습니다. 거울 너머에서, 달빛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조상과 후손들과 함께 영원한 순환 속에서 이 오디오북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혹은 위로가 되었다면, 혹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했다면, 저희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빛 같은 이야기들, 거울 같은 이야기들, 선택의 이야기들. 혹시 이 이야기에서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당신의 좋아요는 우리의 별이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응원이 우리를 계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느낀 것을 나누고 싶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생각, 당신의 느낌, 당신의 경험, 모든 댓글이 이 이야기의 연장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댓글을 통해 우리는 계속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 순환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달을 삼킨 사당의 무녀.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밤하늘의 모든 별들처럼 우리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 달빛 아래에서 영원히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이 순환에 참여해 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셔서, 혹시 이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밤하늘을 본다면 별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모든 선택자들의 별들, 모든 사랑하는 자들의 별들, 모든 변환한 자들의 별들, 그리고 당신의 별도 이미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에서 당신을 비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선택하세요. 계속 변환하세요. 계속 사랑하세요. 우리는 영원하니까. 달처럼, 거울처럼, 사랑처럼. 이 오디오북을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응원이 우리의 별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달빛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